자, 여기 이어서 여러분들 원래는 치수를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앞 시간에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치수 계속 좀 이론 수업만 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 도면을 예제나 도면을 그리실 때 또 당황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당황스럽기 때문에 실제로 그려보면서 제가 뭐 누락된 내용들은 보충을 해드리겠다고 했죠. 여기서 지금 다 그렸는데 치수가 지금 빠져 있죠. 예, 치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치수 부분을 지금 기입하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편집 같은 것은 나중에 CAT 도면을 그릴 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고요. 이걸 왜 배워야 되냐 하면 내가 이 객체를 그렸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요. 약간 오차가 났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치수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바로바로 수정을 하셔야지 나중에 중간에 틀렸는데 그 객체를 기준으로 계속 추가를 해 나가게 되면 돌이키기 힘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치실 때나 중간기말고사 시험 칠 때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겠죠. 물론 이제 이번 학기에는 온라인 강좌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1대1로 밀착해서 여러분들 좀 도움을 주지 못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요. 실제로 이 정도 수업은 한 1, 2주 정도 지나면 다 여러분들 그릴 수 있거든요. 바로바로 제가 교재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우시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좌다 보니 교재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치수를 넣는 방법을 배우겠는데요. 이 위에 치수를 눌러서 하게 되면 이 지금 이 옛날 캐드 버전은 툴바가 있어서 좀 그리기가 쉬웠는데요. 현재 여러분들 보기엔 지금 육안으로는 이 리본 메뉴에 의지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메뉴바에 가보시면 치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단축키를 좀 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치수 명령은 디멘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축키가 D로 시작됩니다. D로 시작해서 영문자, 두문자로 세자로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선형은 첫자, 두문자가 치수가 D니까 D이고요. 선형은 리니어거든요, 영문으로. 그래서 LI 앞자 두 자를 보통 따냅니다. 그래서 DLI 이렇게 되겠고요. 정렬은 얼라인이거든요, 얼라인. 그래서 DAL. 예. 그 다음에 호길이 세로 잡히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건너뛰고요. 반지름은 라디우스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DRA, 예, 드라가 되겠고요. 꺾어진 이건 잘 쓰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름은 디아미터거든요. 그래서 D니까 DDI가 되겠습니다. DDI. 예, 각도는 앵글이니까 DAN 이런 식입니다. 기준선은 베이스라인이거든요. 그래서 DBA.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는 연속 컨티뉴어스는 CO로 두자가 CO니까 DCO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 메뉴에 와서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수 기입을 이제 시작하면 현재 보시면 전부 다 선형 치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렬 치수나 다른 치수는 없고요. 선형 치수만 있기 때문에 선형 치수 연습을 이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있는 이 선형 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치수에 가서 네, 선형 누르고요. 여기에 먼저 작은 것부터 먼저 넣을까요? 안쪽부터 넣으셔도 되고 바깥쪽부터 넣어도 되는데요. 작은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15 이 정도 되도록이면 예제 그리실 때는 원본하고 높이나 이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유사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리니어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스페이스 치시면 됩니다. 또 스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이 높이가 이렇게 다르면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했어도 되는데요. DLI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노드에서 통일시켜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치수가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 성과물이 상당히 보기가 좋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예의가 되겠죠. 뭐 예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요. 성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캐드 도면을 그린 것은 어떤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도면을 작성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의 있게 작성을 해야 되지, 삐뚤삐뚤하게 이런 치수 같은 것도 가지런하지 못하게 이렇게 정렬을 해준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읽기가 상당히 눈이 좀 피로도가 옵니다. 그래서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상대방에게 납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이 치수가 지금 현재 3번을 넣었는데 여기서 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보셨던 연속이라는 명령인데요. 치수 명령을 내리고요. 다시 메뉴바에 가서 치수 선형 넣고요. 자,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왼쪽에 방향은 정해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렇게 정해서 시작하셔야 돼요. 자, 15라고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연속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똑같은 높이의 치수를 연속해서 그리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나머지 도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이 2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없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뭐 크게 해당은 되지 않는데 밑에 또 있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작은 항상 선형 치수를 넣고요. 자, 이렇게 선형 치수를 넣고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CO 해서 하나 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게 2개이기 때문에 굳이 연속 치수를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선형 치수로 연속해서 그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LI 이 바깥에 큰 거 60짜리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쪽 여기에 7. 자, 이 정도 빼서 이게 인접한 도형하고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하고 치수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넣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넣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성의도 없어 보일 뿐더러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자기가 이걸 그려놓고 나중에 다시 또 수정을 다 일일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치수를 다시 재기입을 한다든지 위에 높낮이 조절한다든지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15. 자, 이렇게 작성을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선형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베이스라인인데요. 이제 DLI로 하나를 넣죠. 여기에 오른쪽을 하나를 넣은 다음에 높이를 좀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옆에 얘랑 간섭이 생기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DBA라고 넣으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조금 좁은 듯 싶으면 간격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오선랩을 조금 끄고 오선랩을 켜게 되면 이제 마그네틱이 먹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지금 작성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격을 조정할 때는 오선랩을 끄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형 치수하고 그 다음에 연속 치수,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치수 이렇게 세 가지를 해봤습니다. 선형 치수 첫 번째 했던 게 선형 치수였고요. 그 다음에 연속 치수, 그 다음에 기준선 치수 이 세 가지를 오늘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기입을 하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과제 제출을 제가 분명히 하라고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작업을 했다면 이 해당 과제를 제출하신 만큼 실습한 파일을 제출하신 만큼 제가 과제 점수에 반영을 해 드릴 겁니다. 안 냈다고 감점하는 게 아니라
반영을 해드리는 거니까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뭐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요. 100점 만점에서 이제 감해지는 거나, 뭐 기본점, 0점에서 이제 가산이 되는 거나,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반대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니까 제가 점수에 다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페이지는 예제가 4개 있죠. 4개가 있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것부터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거 좀 다르게 이제 각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도가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상대 극좌표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도형을 딱 봤을 때 이게 그냥 직선이나 뭐 좌표, 일반 상대 좌표 뭐 이런 걸로 그릴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상대 극좌표는 이제 각도 계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허리가 아픕니다. 실제 뭐 CAT 시험이나 옛날 ATC 2급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실제 객체를 그리실 때는 각도 계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이 전체적으로 각도 계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분야, 뭐 토목, 그 다음에 건축, 뭐 도시공학 이런 쪽 관련해서 측량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각도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로 그려 보겠는데요. 먼저 그냥 이 모서리를 무시하고 사각형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서리를 못따기를 이용해서 따내는 그런 작업을 해볼 건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 그걸로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상대 좌표와 상대 극좌표, 각도가 들어간 것은 상대 극좌표, 각도가 없는 것은 상대 좌표로 그리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모서리를 채워서 그린 다음에 못따기 기법을 이용해서 그리면 된다. 이런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 전체 가로폭은 얼마인가요? 이게 60에 100이죠. 그죠? 30, 30, 40이니까 100이 되고요. 10, 20이니까 130입니다. 가로폭이 130이고요. 세로는 25, 50이 75에 90이 되죠. 네. 9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에 90짜리 박스를 먼저 그리시는 게 낫겠죠. 일단 이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명령을 내리고 좌측 상단이니까 약간 왼쪽 위쪽부터 그리면 되겠죠. 왼쪽 하단부터 그려 나가겠습니다. 일단 높이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20, 직교 좌표기를 켜겠습니다. 2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40,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오스냅이 꺼져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로 가야 되는데, 근데 현재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어때요? 갈 수가 없죠, 현재.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머지 치수는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의 치수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위쪽의 선을 이 40이니까 이 30에서 이만큼 10만큼 왔죠. 그럼 이 나머지는 90이라 소리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치수에 의존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그럼 이때는 좀 귀찮다 하시는 분은 다시 위쪽으로 가서 반대쪽에서 그려서 내려오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90이라고 채우고요.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높이가 25죠. 25고요. 그 다음에 위에 50, 그 다음에 위에 15. 자, 이렇게 해서 130에 90짜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 끊었습니다. 또 여기에 30. 자, 이제 내려와야 되겠죠. 이 높이는 얼마인가요? 전체 40이거든요. 40. 자, 40이니까 40에 18이 빠지니까 이 높이는 자, 22가 되겠죠. 22에 다시 18 했는데 여기 보시면 또 각도가 나옵니다. 그죠?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폭이 40이거든요. 그대로 40을 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위에 18, 그 다음에 나머지 22, 예, 왼쪽으로 예, 10, 예, 20, 자, 밑으로 자, 얼마인가요? 여기에서도 치수가 또 누락됐네요. 네, 여기 치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20에 뭐 다른 치수를 대보려고 해도 예, 여기 이 치수가 누락됐거든요. 뭐 각도가 있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치수가 일단 누락이 됐습니다. 일단 15로 주죠. 15는 너무 네, 15 네, 15를 일단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배합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네. 15인 것 같기도 하고 한 뭐 13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연결했고요. 네, 여기 연결해야 되겠죠. 네, 30에 네, 15짜리 연결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각도가 150도니까요. 먼저 치수를 기입을 해볼까요? 예, 막 헷갈리니까 DLI 해서 예,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작성된 건 지우겠습니다. 여기 모서리 작성된 건 지우고요. 자, 여기도 예, 지우어야 되겠죠. 자, DLI 맞는지 내가 작성한 게 맞는지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DCO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완성이 되죠. 자,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게 왜 이렇게 잘못되느냐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컨티뉴 연속 치수를 생각을 했다면 첫 번째 점을 여기서 찍고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어야 되는데요. 오른쪽 먼저 찍고 왼쪽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DLI 했을 때 아까 제가 이렇게 치수를 넣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죠. 연속 치수를 생각했다면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DCO 명령을 넣어서 하나, 둘, 이제는 바로 기입이 되죠. 셋, 넷. 자, 이렇게 치수를 기입했다면 예, 문제없이 깔끔하게 한 번에 지우지 않고 예, 완성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또 DLI 그다음 여기 이렇게 예, 기입하고요. 또 DCO 해보면요, 한번 연습을 자, 여기 하나 자, 여기 어디가 들지 모르겠지만 먼저 여기에 기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 끝점을 당기면 되거든요. 다 되고 나면 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이 150도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못따기를 해도 되고요. 못따기를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여기서 그리셔야 됩니다. 이 지금 현재 이 사이각이 얼마냐 하면요. 이 사이각이 180도에서 30도 빠지니까 예, 150도니까 30도 빠지죠. 이 각이 30도예요. 그죠? 그럼 이 각이 몇 도이겠습니까? 예, 당연히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니까 이 60도가 되겠죠. 60도. 아래쪽으로 60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현재 여기에서 이 점에서 동쪽이 0도니까요. 동쪽이 0도니까 180도 돌아간 다음에 270도에서 60도가 빠지고요. 180도가 돌아간 다음에 여기에 이 각에서 이 사이각이 억각이니까 이 30도의 억각이거든요. 그래서 210도가 되겠습니다. 210도. 좀 말이 이제 복잡해지죠. 이제 상대극좌표가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50도짜리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각이 이 각의 이 사이각의 억각이기 때문에 똑같은 30도라는 겁니다. 그 Z 모양으로 봤을 때 예, 억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이 0도니까 90도, 180도가 되죠. 그 다음에
30도가 더 돌아가는 거니까 21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을 내리고요. 먼저 지우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내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골뱅이 길이는 나중에 이 잘라내길 거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200을 하겠습니다. 200 오른쪽 부등호 각도 210도 이렇게 해주면 이런 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트림을 해서 이렇게 자르기, 이게 수정의 이 가위 모양이 있죠. 자르기로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참조가 되어서 잘리기 때문에 다 선택을 했으니까 스페이스, 클릭,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오른쪽에 25짜리 세로 변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지웠고요. 이 오른쪽에 이제 25짜리 치수선이 여기 있는 이 화살표에 있는 이 모양, 이걸 치수선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촉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그 철봉대처럼 포스트 바가 양쪽으로 있죠. 이것을 이제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조선의 끝을 잡고 당기시면 여기에 이렇게 걸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원본 예제 도면과 동일한 모양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원 도면에는 보시면 화살표가 작죠. 저희는 화살표가 큽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뭐 화살표 크기가 크고 작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처음에는 조금 치수 기입하는 법부터 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뭐 빠진 치수도 넣어 볼까요? DLI 해서 모서리 치수 40짜리 하고요. 또 이쪽에도 모서리 치수 20짜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상단 쪽에 여기 40짜리가 있죠. 좌측 상단에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넣으실 때는 먼 쪽부터 클릭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이쪽 아래쪽에 이 같은 선상에 있는 치수는 서로 높이를 맞춰주는 게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렬이 자동으로 된 것처럼 보기 좋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같은 선상, 그러니까 같은 변에 치수, 이제 선형 치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높이를 맞춰 주시는 게 보기가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잘라내기로 잘라냈던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사선이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의 치수, 각도 치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바에 가셔서 여기 각도 있죠. 각도, 중간에 있는 이 각도를 누르시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 이 두 변을, 사이각에 들어갈 두 변을 클릭하신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그 사이즈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원본 치수와 유사하게 이 정도의 클릭. 자, 이렇게 하면 각도 치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각도 치수는 지금 현재 150도라고 이제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수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각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치실 때는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자릿수 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소수점 보통 넷째 자리까지 조정을 해 두셔야 약간 미세한 오차가 났을 때 이 각도가 네 자리까지 표현되고요.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게 각도가 작성이 되면 이렇게 정수로 표현되게끔 그런 이제 표시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서 시험을 치거나 이렇게 도면을 그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 그렸는데도 정수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반올림이 된다든지 또는 반내림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차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도면이 이제 잘못돼서 불합격 한다든지 도면 자체가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도면 작성이 되는 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변칙적인 방법인데요. 아까는 이렇게 이제 직선을 그려놓고 수직 수평을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그렸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전에 배우셨던 회전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 회전을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편하거든요. 자,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 높이 18짜리 이 선인데요. 얘를 지금 원본 예제 도면에 보시면 30도 각도가 사익각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수직선을 오른쪽,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를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길이는 물론 짧아지겠죠. 이 선과 이 선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사선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짧아진 길이는 이제 느리기 익스텐드 명령으로 느리면 되거든요. 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있죠. 이 회전 리본 메뉴에서 회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객체는 선택이 됐죠. 좀 전에 다시 보여드릴까요? 객체를 선택이 아까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명령부터 눌렀다면 자, 객체 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됐거든요. 이제 선택이 할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 그 다음에 회전축을 클릭해야 되겠죠. 클릭.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죠. 자, 각도는 시계 반대 방향 맞기 때문에 30도. 예, 엔터. 자, 이렇게 치게 되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렇게 각도가 회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30도만큼 회전이 된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만큼 길이가 짧으니까 느리기. 자, 자르기의 반대가 연장이죠. 느리기. 연장 누르시고 목표를 클릭합니다. 목표 클릭. 자, 클릭했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느릴 객체. 예, 연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 치수의 보조선, 치수 보조선을 어디에 위치시킨다고요? 그 끝점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부분이 지금 잘려 나갔어야 되는데 아까는 이렇게 그 트림으로 깎아내 잘라냈잖아요. 예, 이번에는 트림으로 자르지 않고요. 필렛을 이용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필렛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하게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목깎기가 있습니다. 필렛 목깎기 누르시면 옵션을 물어봅니다. 옵션이 나타나거든요. 이 중에 반지름 R을 0으로 두는 겁니다. R을 반지름 0으로 주면 목깎기가 없어지는 거죠. 목깎기를 하지 않는 예, 반지름 없는 목깎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 자, 클릭.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선이 연장되고 이 길었던 선도 줄어들면서 자동으로 이제 트림을 한 것처럼 트림과 익스텐드 두 개를 복합적으로 지금 동시에 수행한 겁니다. 상당히 편하거든요. 이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아래쪽에 보셨던 하단에 150짜리 이 선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었거든요.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되돌리기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되돌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이 트림을 하기 이전 단계로 왔습니다. 이때 목깎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R, 반지름 R을 제로로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쪽을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목깎기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 라인을 따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자, 이렇게 하시면 트림에서 그 경계선을 지정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고요.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서리를 깎아낼 때, 그러니까 돌출된 것을 깎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당연히 트림을 해야 되고요. 이런 모서리를 깎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필렛을 사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리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또 해야 되거든요. 지우고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치수 보조선을 잡아 늘렸죠 제가. 그 다음에 치수를 이쪽에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예, 선형 치수로 치수 기입을 했고요. 네, 반대쪽 이쪽도 한다고 했죠. 예, 먼 쪽부터 해서 클릭해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줄을 맞추라고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40짜리 이제 선형 치수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부분도 바로 목깎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는 정확한 모서리가 되어 있고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회전을 한다 했습니다. 여기 회전을 누르고 네, 이쪽에 객체를 클릭하고요. 객체 클릭이 끝났으니까 스페이스, 그 다음에 회전 축의 중심 클릭, 네, 각도 30도. 자, 이렇게 하면 회전이 됐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온도를 보시면 120도니까 이쪽이 사이각이 몇 도인가요? 180도에서 네,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이 사이각은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30도니까 자, 다시 회전, 네, 회전축 찍고 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30도니까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필렛, 아까 필렛, 그 다음에 반지름 R 0. 자, 이거 한번 지정하시고 나면요, 그 뒤에는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 자, 이쪽도 이번에 바로 스페이스, 공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재실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면 반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R이 리코멘드라고 해서 재실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엔터나 스페이스 키를 치시면 이전에 필렛을 사용했기 때문에 직전 명령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이 방향으로 깎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 자,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치수 기입을 해야 되겠죠. 자, 치수에 가서 선형 치수, 이쪽에 예, 오른쪽 부분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조금 빼서요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선형 치수는 어떻다고요? 그냥 스페이스 치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조금 전에 치수를 넣었기 때문에 다시 또 치수 기입을 명령 내릴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넣었습니다. 기입을 했고요. 이제 각도가 들어가야 되죠. 각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120도 하나, 30도 둘, 아까 지웠던 되돌리기 했던 150도,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치수에 가서 각도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밑에 아까 처음 했던 150도 하나, 둘, 예, 사이변을 클릭해서 예,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예, 이것 사이변을 클릭해서 예, 120도 이 정도에서 완성 클릭. 자, 이번에는 또 스페이스, 예, 이 변과 이쪽은 변이 없죠. 예, 이 변이거든요. 이 변. 예, 이렇게 해서 밑으로 당겨 주시면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움직여서 쭉 당겨서 이 정도에서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치수 기입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래서 왼쪽 예제의 왼쪽 상단에 있는 예제를 치수 기입까지 완전하게 완료를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뭐 예제는 여러분들이 왼쪽 상단에 있는 첫 번째 예제를 해 보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응용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첫 번째 게 제일 난이도가 높고 나머지는 난이도가 더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제 실습을 충분히 혼자서 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